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죠. 비트코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알트코인들 연일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가격이 떨어지면 일어나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꼭 저한테 화풀이를 하러 와요. 제가 방송을 하면 안 된다는 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가격을 조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한테 화풀이를 하셔도 떨어지는 가격이 다시 올라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이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발 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방송을 시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방송이 힘들어질 지언정 그런 분들께서 영상 시청하시는 것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 방송 보지 마시고요. 다른 방송 있으면 그쪽에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XRP 가격은 23센트 초반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다른 알트코인들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똥선생이 입을 뗐습니다. XRP가 4시간 차트상 과매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만간에 반등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그 전에 XRP가 21센트 초반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네요. 사람들 역시 15센트까지 떨어진다 아니면 평생 과매도될 것이다 등등의 여러가지 부정적인 의견들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화가 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저도 무안할 정도로 오늘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리플넷이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는 소리겠죠.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 소식이에요.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리플넷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진작에 코인원을 통해 가지고 리플사와 같이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센트비 리플넷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이외에도 한패스, 와이어 발리 등등이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리플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리플넷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센트비 같은 경우는 일본과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선도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자, 리플넷에 합류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갖게 될 장점 같은 경우는 그들의 고객들이 엔드-투-엔드 추적을 통해서 수초만의 송금 및 결제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수수료, 송금 시간, 송금 진행 상황 등도 파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센트비의 최성욱 대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 몇 초 만에 송금이 완료되는 리플넷은 비통합 네트워크의 어려움을 느끼거나 기존의 송금 과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의 세계를 보여주게 될 것. 네트워크 확대로 국내 송금 유입액도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센트비뿐만 아니라 한패스, 와이어 발리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리플넷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바로 ODL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암호화폐를 활용한 송금을 허락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미래에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게 된다면 바로 또 ODL을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설명만 봐도 이 결제나 송금이 몇 초 만에 완료된다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약간의 희망을 가질 수는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규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ODL이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최근에 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머니그램이 4분기 보고서를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리플사와의 제휴를 통해 $10,000,000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 나왔는데요. 이를 통해서 리플사와 머니그램 이 두 회사 간의 전략적 제휴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소식에서 굉장한 잡음이 또 나오게 됐는데요. 어떤 잡음이냐? 머니그램의 4분기 보고서에는 또한 이런 부분도 나와 있었는데요. 작년 머니그램은 4분기 때 리플사로부터 $1,130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금액 같은 경우는 머니그램 매출에 포함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죠. 머니그램은 리플사가 돈을 주기 때문에 ODL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돈 때문에 ODL을 쓰는 것이다. 리플사가 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ODL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슈시빌라가 또 바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또 이렇게 해석이 올라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슈시빌라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리플사가 머니그램에 지난해 총 $1,130만 규모의 자금을 투입했다는 것을 굳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 미디어들은 어떤 재료든지 자극적으로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 머니그램과 리플은 전략적인 파트너 관계로 새로운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고 있다. 시장 개발에는 많은 노력과 자원이 필요하다.
즉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또한 결제 네트워크 분야에서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비자와 페이팔도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비자는 지난해 41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불했다. 머니그램은 올해에도 리플넷 적용 확대 및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것이 있는데 앞선 기사에 빠져가지고 전해드리자면요. 2020년에 머니그램은 그들의 서비스 중에 하나인 계좌에서 계좌로 금액을 송금시키는, 이체시키는 시스템에도 리플넷을 통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ODL은 제품의 효율성 때문에 그들의 자본을 절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 머니그램이 다른 쪽에서 비용을 받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일목요연하게 하나하나씩 반박을 딱 해놓은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답답해하는 모습을 제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만 나왔다 하면 물고 늘어져가지고 안 좋게 해석을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겠죠.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설명을 하고 정보를 전하는데 전할 때마다 나와서 불평, 불만, 꼬투리를 잡아서 짜증을 내고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럴 거면은 그냥 아예 관심을 끄는 게 어떤가. 그런 분들께서는 이런 호재 소식이라든지 좋은 소식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리플사와 XRP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 있죠. 커뮤니티라든지 그쪽에 가가지고 한데 어우러져가지고 마음껏 자신의 기량을 뽐내면서 즐거운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제 채널에는 그런 분들이 오시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호재 소식이 있습니다. 리플사가 이번에는 ODL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된 것인데요. 그 회사 이름은 아지모이고요. 유럽 소재의 온라인 송금 업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이 뒤에 있기 때문에 다른 기사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리플사의 캐시 크레닥시도 이것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듯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함께 살펴볼 기사 같은 경우는 폴춘지에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폴춘지는 이런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도 리플사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듯한 그런 문장들을 많이 써놨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함께 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새로운 파트너 송금회사인 아지모의 CEO 이름은 리처드 앰브로스라고 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플사의 XRP 활용 제품, 즉 ODL에 대해서 아지모가 이 ODL을 활용해가지고 영국에서 필리핀 쪽으로 고객들 간의 송금을 진행했을 때 비용의 30에서 50%를 아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앰브로스 씨는 ODL을 송금 시장 간에 빠르고 효과적인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폴춘지에서는 이런 부분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좀 의심스럽다. 전에 웨스턴 유니온 때 같은 경우는 리플사와의 파트너십이 오래가지 못했고 웨스턴 유니온은 비용 절감을 경험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이다 라고 명시를 합니다. 그런데 웨스턴 유니온 CEO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아직도 리플사와 함께 이야기 중이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기사는 계속해서 아지모 CEO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아지모 역시 리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게 될 텐데 그 돈은 인프라를 구성하고 기술적인 부분에 투자한 돈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과 인프라를 만들어내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아까 나왔었는데 거기에 사용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받게 될 돈, 리플사로부터 받게 될 자금은 리플사의 기술을 통해서 절약할 수 있는 비용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편인데 많은 사람들이 종종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리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장님이 코끼리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과 같은데 어느 위치를 묘사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투기적인 암호화폐로, 어떤 사람들은 블록체인 기업으로, 그리고 어떤 이는 금융 메시징 솔루션 시스템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우리 아지모에게 있어서는 리플사와 XRP는 필리핀이나 나이지리아와 같은 나라에 돈을 보낼 때 송금 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XRP와 ODL을 사용하는 사람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 상품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이점을 얻었는가를 묘사를 해주는, 설명을 해주는 그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를 잠깐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 아지모 같은 경우는 이미 리플사의 ODL을 통해서 송금을 진행을 했고 만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난 것은 오늘이지만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활용을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필리핀 쪽만 언급을 하다가 이번에는 나이지리아까지 나중에 언급이 됩니다. 리플사가 아프리카 쪽에서도 이렇게 송금로를 뚫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앞으로 나이지리아 쪽에, 이 아프리카 쪽에 송금로가 열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이제 리플사가 돈을 줬기 때문에 이 돈을 목적으로 송금 회사들이 XRP를 활용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리플사로부터 금액을 받기 위해서, 이 인센티브를 위해서 자신의 회사 전체를 신뢰하지 못할 기술을 사용하는데 활용을 한다?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그 리스크가 엄청나게 클 텐데 이 사업을 말아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센티브는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한 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방금 전에 CEO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센티브로 받게 될 돈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 제품을 활용해서 절약하게 될 돈과 비교했을 때는 크지 않은 금액이다. 이런 부분을 나쁘게 해석하려면 얼마든지 나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인센티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나와있다시피 비자나 페이팔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물론 이런 정보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니다 싶으면은 이 폼플리아노처럼 XRP를 매수하지 않으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는 최근에 CNN에 출연해가지고 줄리아 체럴레이가 물어봤죠. XRP나 트론을 매수할 생각이 있냐? 그러니까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인데요. 그는 XRP는 포인트가 될 만한 밸류가 없다라는 지적과 함께 XRP 토큰에 대한 투자와 소프트웨어 회사인 리플사에 대한 투자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리플랩스의 경우 XRP나 X커런트, XRP 같은 자산뿐만 아니라 수익, 캐시플로우와 비소, 머니그램에 대한 투자 같은 가치평가 지표를 가지고 있지만 XRP는 투기 외에 가치를 창출하거나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게 없다라는 설명과 함께 그는 또한 투자자로서 나는 리플사의 지분 소유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윤, 자산, 수익 등이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 없어질 수도 있는 자산을 가지고 싶진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XRP를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도 XRP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XRP가 33센트 정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왔다가 지금같이 모든 코인들이 떨어지고 있을 때 다른 코인 매수를 들어갔으면 안정적으로 또 탈출을 할 수가 있었겠죠. 물론 그 타이밍을 잡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기는 한데요. 1년에 한두 번씩 꼭 이런 식으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탈출하실 분들은 다음 기회를 또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사가 혹시라도 IPO를 하게 되면 리플사의 주식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께 XRP 매수를 무조건 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괜히 와서 저에게 화풀이를 하시거나 깽판은 치는 일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리플사가 XRP를 통해서 하려는 일이 정말 미래 가치가 충분한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언제까지 국제 송금을 하는데 돈과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원시인처럼 돈을 보낼 거예요? 바꿔야겠죠. 그리고 지금 리플사가 가장 먼저 앞서가지고 XRP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XRP에 대해서 제 좋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리플사의 주식 나오면은 그것도 뭐 구매를 하면 되죠. 참고로 저는 비트코인도 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것 같은데요. 다른 코인들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또 정리를 해가지고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또 시청료로서 토마토밭에 물이나 한번 줘야지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시청 마무리까지 꼭 부탁을 전해드립니다. 유튜브가 정말 요즘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많은 힘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